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전승용 기자입니다. 오늘 시승할 차는 기아차 스팅어가 아니라 스토닉입니다. 이게 스팅어가 너무, 헷갈려. 스팅어가 너무 입에 익어갖고 자꾸 스토닉 뭔가 좀 헷갈리네요. 스토닉은 SUV만큼 SUV 전문 기자인 김상현 기자가 시승을 하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김상현 기자가 너무 코나빠예요. 코나를 너무 좋아해. 드라이빙을 좋아하는 김상현 기자는 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처럼 좀 일상생활에서 무난하게 운전을 즐기는, 그냥 편안한 운전을 즐기는 사람들한테는 스토닉이 정말 좋은 선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스토닉 리뷰를 제가 맡게 됐습니다.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막 핸들링, 코너 공략 이런 거 기대하는 거는 솔직히 너무 기대치가 높은 거고요. 이 정도 차인데도 이렇게 핸들링이 좀 빠릿빠릿한 면이 있네, 코너에서도 차차의 거동이 나쁘지 않네, 이 정도의 만족감만 느낀다면은 그렇게 큰 부담 없이, 불만 없이 이 차를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 토크가 워낙 30.6이라는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초반에 반응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좀 살짝의 딜레이가 있긴 있는데 한 1초, 1.5초 뒤에 이렇게 등으로 푹 치는 이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초반에 껴들기를 한다던가 차선 변경을 한다거나 이게 추월을 할 때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토크 밴드에 한번 올라타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제가속 능력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고요. 이 1.6 디젤 엔진 그리고 110마력에 기대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정말 충분히 만족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60에서 한 100km까지의 제가속도 엄청 빠르고요. 변속기 세팅을 조금 더 빠릿빠릿하게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수동 변속을 할 때에는 그래도 이렇게 제깍제깍 단수를 바꾸면서 회전을 RPM을 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대차 DCT는 연비 위주의 세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주행 성능에서는 살짝 아쉬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렇다고 수동 변속을 지원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한 이 차를 타고 한 이틀, 2, 3일 정도 운전을 했는데 주행하는 데 있어서 얘 왜 이렇게 느려, 두네, 이런 생각 별로 그렇게 들지 않아요. 가속력이 부족해? 그것도 아니고요. 제가 전문 드라이버도 아니고 레이시서도 아니고 모터그래프 공식 테스트 드라이버죠. 강병희 씨에게 맡겨서 인제 서킷에 보냈습니다. 어떻게 달렸는지 함께 보시죠. 일단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 안 쓸 것 같긴 한데, 자, 이번에는 스토닉입니다. 여전히 트랙은 완전히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이고요. 110마력 1.6 디젤 앞바퀴 굴림 방식의 스토닉을 타고 트랙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B SUV 세그먼트 차량이다 보니까 별도의 그 주행 모드 변환 버튼은 보이지가 않네요. 스포츠 모드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있지 않은 것 같고요. ESP는 다 꺼놓은 상태, 그리고 매뉴얼 상태로 제가 직접 변속을 하면서 운전을 해보겠습니다. 6단 7단? 뭐야, 이 차 왜 7단이야? 지금 2급에서 7단 기어가 들어가 있나요? 더블 클러치가 기특하네요. 자, 그래도 궤적이 많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여전히 인상적이에요. 최초의 턴인만 잘 극복해내고 나면 그 다음에 코너를 돌아가는 한계 속도나 그때의 어떤 동작은 꽤 어른스럽습니다. 덩치에 비해서. 지금 실제 앉는 이 시팅 포지션이 굉장히 낮고요. 차에서 느껴지는 어떤 이 무게중심도 꽤 낮아요. 그냥 운전하는 감각은 SUV라기보다는 해치백 감각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자, 지금 ESP를 2단계로 오프를 했는데 여전히 ESP 개입이 들어오네요. 완전히 꺼지지 않는 상태고요. 자, 이제 랩 어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 돌파. 6, 7, 8, 9, 10, 150, 3, 4, 5, 6, 7. 자, 네, 지금 일단 살짝 테일 쪽을 날려보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일단 ESP가 개입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는 어차피 고회전에서의 토크가 많이 죽는 차기 때문에 굳이 RPM을 4000 이상까지 길게 가져가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2분 26초 7. 2분 30초 정도를 예상했는데 일단 그거보다는 꽤 빠르게 움직이고 있네요. 가자, 가자. 2분 27초. 지금 이제 세션이 끝났기 때문에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27초 3. 자, 이 듀얼 클러치 기어인데 이게 변속이 이렇게 수동 기어가 딱딱 맞물리듯이 그런 직결감을 강조하지는 않고요. 여전히 굉장히 매끄럽고 부드럽게 기어 사이를 갈아탑니다. 언제 변속이 됐는지 웬만해서는 잘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말이죠. 업시프트는 되려 부드러운데 다운시프트는 필요할 때마다 거의 큰 딜레이 없이 양산차 기준으로는 신속하게 기어를 내려주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제가 지금 헬멧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소리를 듣는 건 아닙니다만 엔진 소리가 꽤 스포티해요. 이거는 뭐 스피커에서 만들어주는 소리도 아니고 그냥 엔진이 내는 그대로의 소리가 또 이 세그먼트에 걸맞는 적당한 방음 소재들을 통과해서 실내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소리가 제법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덩치는 작지만 골목대장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스팅어가 처음 나왔을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아차가 요즘에 평균이 높은 차를 만든다. 성능, 연비, 공간, 디자인, 사양 등등이 고르게 우수한 차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떤 항목에서도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뭐 일부에서는 뭐 어떤 건 코나와 비교하고 어떤 건 QM3랑 비교하고 어떤 건 티볼리랑 비교해서 자꾸 이렇게 각 차들의 좋은 점만 비교를 하면서 스토닉을 조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런 점들이 각 차들에서 그거는 부족하지만 나머지는 다 좋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일단 뭐 성능 보면은 코나와 똑같은 1.6 뭐 디젤 엔진 기준으로 할게요. 디젤 엔진 기준으로 하면은 출력은 110마력으로 한 25마력 정도 낮죠. 하지만 토크가 같잖아요. 근데 그 110마력이라는 게 티볼리랑 같습니다. 토크는 똑같고요. 그러니까 티볼리보다 5마력 낮지만 토크도 30.6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디젤 차에서는 토크가 어떻게 보면 출력보다 더 중요한데 토크가 좋다 보니까 초반 가속력에서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변속기가 또 얘는 7단 DCT잖아요. 파워트레인에서도 티볼리에 절대 꿀리지 않죠. 성능이 비슷하잖아요. 티볼리랑 스토닉이랑. 근데 연비는 또 스토닉이 훨씬 좋죠. 사양에서 저는 이 차에 부족한 게 딱 하나 느껴지는 게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그거 빼고는 다 있어요. 웬만한 건 다 있어요. 근데 유럽이 이 빗세그먼트 SUV든 뭐 빗세그먼트 해치백이든 빗세그먼트가 엄청 강한 곳이에요.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도 낮춰야 되면서 엄청 실용적으로 마른 걸레 쥐어짜듯이 쥐어짜면서 이 차의 상품성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다. 쿨링 시트 없는 거, 통풍 시트 없는 거는 또 아쉬워요. 그거는 솔직히 아쉬운 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그런 거에 굉장히 좀 예민하고 좋아하는 편인데 그게 빠졌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가격 인상 요인을 감수하더라도 좀 넣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또 기아차 관계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나하나씩 넣으면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코나가 이미 약간 프리미엄 느낌이 나도록 이게 고가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티볼리나 뭐 트렉스, QM3 등등의 저가 모델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 가격이 저렴한 게
훨씬 정말 중요한 경쟁력인 거죠. 사양이 나쁜 것도 아니고 성능이 나쁜 것도 아니고 연비가 나쁜 것도 아니고 공간이 그렇게 좁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기아차를 좋아하는 현대기아차 뭐 빨아주네 이건 아니고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예요. 그 나머지 뭐 내구성, 뭐 충돌 안전성, 뭐 에어백 미전개 뭐 등등 해서 뭐 녹슨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평가할 문제지만, 그리고 그거는 이 지금 제가 시승으로는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확실히 경쟁력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건 진짜예요. 이거 자꾸 진짜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데 진짜입니다. 네, 지금까지 스토닉을 굉장히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희 시승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희 회사에 스토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직원이 한 명 있어갖고 그 직원을 데리고 스토닉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나올지 궁금하시죠? 뻔하다고요? 너무 뻔하다고요? 아닌데요? 뭐야 김다혜. 안녕하세요. 벨트 매고. 앞에 뭐 멘트 없나? 뭐 멘트야. 인사하는 거 없어요? 아, 얘가 완전히 이제 방송인 다 됐네. 일단 여기 보고 인사해. 안녕하세요. 모토그래프 김다입니다. 예. 모토그래프에서 아이유를 담당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니요, 안영미. 안영미?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안영미였어. 아무튼 그나저나 일단 스토닉 이렇게 타고 싶어 했잖아. 네. 차 살 생각은 있어? 일단 사면은 스토닉이나 아니면은 미니? 미니? 아직도 이게 허세가 또 잔뜩 껴갖고. 미니랑 코나. 코나? 스토닉. 스토닉? 그리고 원래는 QM3 사고 싶었는데 아, QM3는 가격이 은근 또 비싼 것 같던데. 야, 코나도 비싸. 코나랑 QM3랑 가격 비슷했던 것 같아요. 비슷해. 맞아. 스토닉이 제일 저렴하잖아. 맞아. 그래서 막 요즘에 진짜 차 살까 하긴 했었어요. 스토닉 때문에. 스토닉 가격이 싸가지고. 네가 디자이너니까 이 차 막 눕기도 뭐 많이 따고 이렇게 사진 작업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네. 하면서 이렇게 디자인 보고 좋아진 거 아니야? 저는 처음에 일단 색깔이 마음에 들던데. 색이 되게 여러 색이 나와서. 그러니까 막 빨강이랑 그 그 블루 있잖아요. 저 걔네는 별로 안 예뻐요. 근데 이게 더 저는 마음에 들어요. 노란색이 제일 예쁘다. 네. 근데 이 차가 색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저렴해 보이지 않게 나왔어, 색이. 맞아요. 그래서 좀 다행스러워. 근데 실내는 어때? 실내 봤을 때. 실내도 이 투톤이면은 조금 더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데 얘는 투톤은 아니고 네. 원래 약간 노란색으로 너무 이거랑 요게 노란색일 거야 아마. 투톤을 하면은. 저는 마음에 들 것 같아요. 어. 안에 투톤으로 하면. 지금도 근데 괜찮아요. 그치. 근데 뭔가 안정감 있고 네. 뭔가 이런 것도 통일감 있게 만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근데 투톤도 넣는데 되게 티내게 넣지 않고 딱 적당한 부분만 얇게 그냥 라인 포인트 같이 내게. 포인트로만 네. 넣어갖고. 일단 여자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 그런 재기발랄한 느낌. 맞아. 트랙스 탈 때랑 이게 비슷해? 비슷한데 트랙스는 높았어요. 맞아, 얘가 네. 그게 장점이야.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SUV라기보다는 CUV 뭔지 알지? 크로스오버라고. 네. 그러니까 세단하고 SUV를 약간 이게 짬뽕 치킨 느낌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SUV의 공간이나 이런 거는 챙기면서 세단하고 비슷한 그런 주행감을 느낄 수 있게. 그러니까 차체가 낮으니까 세단처럼 이렇게 편한데, 그렇다고 완전 세단은 아니니까 시트 포지션도 좀 어느 정도 세단보다는 높고, 뭐 트렁크나 공간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맞아. 안전 사양은
어떤 거 있는데요? 그때 니로에 있었잖아. 가다가 부딪힐 것 같으면 멈추는 거.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차가 옆에 있는데 깜빡이 켜면은 가지 말라고. 후측방 경보 시스템. 뭐 이런 거 있지. 기본적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없다는 건 좀 아쉬워. 그거 정속 주행하고 그런 거요? 속도 이렇게 줄이면서 따라가지고. 따라가고 뭐 있으면 좋네 뭐 있으면 좋네 그러면 하나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코나처럼 비싸질 거 아니야. 이것도 그럼 옵션으로는 넣을 수는 있는 거예요? 없어. 아. 이거는 근데 안전사양은 아니니까 없는 거는 아쉽지만 그래도 이해를 해야겠지. 네. 아이고. 자, 회사에서 출발해서 네. 이곳 영어마을까지 왔어요. 헤이리까지. 그 램프 디자인도 되게 특이한 네. 것 같은데 일단 램프 이쁜 거 같아요. 저는. 이게 구성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거 비싼 구성은 아닌데 그래도 일단 이 고급 트림이다 보니까 밑에 이 아래 눈썹처럼 저는 이거 이쁘다고 봤어요. 뭐 작고 크고 이런 구성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라인이 굵게 딱 들어가면서 살짝 임팩트 있게 눈이 이뻐요. 헤드램프가. 눈이 이쁘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얘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막 나 멋있어 이게 아니라 뭔가 이 요소들이 모여지니까 딱 멋있어지는. 이 측면도 단순히 그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옆에서 보면은 이 볼륨감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뭐 이런 게 또 있어갖고 측면부도 되게 그냥 심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색 아까 색 얘기 안 해서 하긴 했었는데 이 색 어때요? 저는 이 색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 네. 근데 아까 다른 색은 별로 마음에 안 든다며. 그러니까 다른 색은 이런 헤드램프랑 이런 게 살짝 묻히는 게 이런 포인트가 그냥 잘 보인다라고 할까? 이 밝은 눈에 색이. 딱딱 들어오고. 네. 근데 그 레드도 나름 잘 보이는데 블루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냥 한 덩어리 이렇게 조목조목 세세하게 잘 눈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여자랑 남자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 블루 계통이 조금 더 저는 그렇게 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게 네. 좀 더 마음에 드는데 여성분들은 이런 노란색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뒤태가 비율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비율 좋은데 여기 리어 램프도 예뻐요. 삼선? 그게 삼선으로 해서 LED 처리를 해갖고 네. 고급 모델이지만 물론 그 살짝 스포티지. 그치 맞아 알. 맞아 그냥 스포티지. 스포티지. 스포티지 여기 가로로 이어진 맞아 그 맞아. 크롬 바가 있으면은 얘는 되게 스포티지와 비슷한 느낌이야. 하지만 차급이 낮다 보니까 이쪽에 이렇게 요런 약간 느낌은 조금 이건 살짝 근데 가벼운. 좀 이게 저렴해 보이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이 테일 파이프도 그 되게 성의 없이 만들지 않은 게 나름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쓰려고 했던 게 있고 이게 다 반사판도 양쪽 끝으로 다 이렇게 벌어지잖아. 차 자체가 밑으로 갈수록 넓어지는데 반사판 이 높이도 보면은 반사판보다 안쪽에 있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차가 밑으로 깔려 보이면서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지. 비율과 조합. 맞아. 그게 중요한데 얘는 그런 부분에서는 나는 제일 만족스러운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옆에 저희 회사차 니로가 같이 서 있는데 우리도 여기서 한번 보자. 일단 차체 탄탄해 크기가 보이고. 달라. 네. 차체 크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차의 그런 비율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얘는 휠 베이스가 스포티지보다 훨씬 긴데 처음 내놨을 때 티볼리, 그러니까 스포티지 아래급으로 포지셔닝이 됐지만 이제는 얘가 나온 이상 얘는 어떻게 보면은 하이브리드 SUV로 거의 투싼, 스포티지, 니로 뭐 이렇게 평가받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트렁크가 저는 생각보다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아이스박스 하나 넣었더니 이거 한 3개 정도 들어가면은 이 그 라인이 딱 끝날 것 같은데 이 차에는 그냥 한 개인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가. 그러니까 이 차 간단한 자체가 거는. 그 가족 단위로 뭐 그런 소비층이 메인 타겟은 아니고 네. 근데 정 뭐 짐 많이 넣어야 되면 이렇게 접어서 해봐. 맞아요 맞아요. 이거 올려서 밀어. 그치. 이렇게 접어서 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꽤 많은 짐을 넣을 수가 있어. 그리고
요게 보면은 이게 2겹, 2겹이란 말이야. 네. 이 안에도 뭘 넣을 수 있는데, 근데 얘는 여기랑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려고 단을 올린 것 같아. 자, 뒷좌석에 왔는데, 내가 운전하는 포지션, 그리고 내가 자꾸 존댓말 쓰다 반말 쓰다 그러네. 저한테요? 머리 공간. 머리 공간은 꽤 여유 있는 것 같아요. 그치? 네. 머리 공간이 지금 거의 요만큼이 남고, 무릎 공간도 요만큼 남으니까, 뒷좌석이 그렇게 넓은 건 아닌데, 그래도 요 정도면은 좀 어느 정도 편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나? 네. 그리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솔직히 이 차에 대한 불만은 없을 것 같아. 근데 이런 거, 뭐, 통풍구 없고, 여기서 에어컨 안 나오고, 없고. 그리고 뭐 소재 같은 거 별로 뒤에를 신경 써서 꾸며놓지 않은 거. 사륜구동이 없으니까 얘 센터 터널도 낮아갖고 여기가 높잖아. 보통 이렇게 높아갖고 맞아. 막 이렇게 해서 가운데 자리는 거의 못 하는데 네. 옆에 앉아봐, 가운데로. 그러니까 이렇게 앉으면 한 명 더 앉을 수 있는데 이게 높아지면은 이게 되게 불편하니까 맞아.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간상으로는 좋은데 이 나머지 부분 그나마 여기 USB 충전 포트 하나 있는 거 빼고는 나머지 편의사항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상현이가 막 좁아 죽겠다고 막 이래갖고 이거 뭐 얼마나 그 정도는 좁은 거야? 아닌데? 다리도 길잖아. 네. 롱다리인데도 이렇게 남으니까. 맞아. 그리고 머리 공간도 이렇게 해서. 운전석에 앉은 거랑 여기 조수석에 앉은 거랑 느낌이 다르지 않아? 확 다르죠. 어떻게 달라? 일단은 요거는 앞에 뭔가 할 게 있으니까. 여기 뭐 스티어링을 잡은 느낌하고 뭐 계기판 뭐 거기서 본 풍경이 좀 다르잖아. 네. 이거는 딱 그냥 여성 손에도 한 번에 싹 감기는. 딱 이렇게 손톱이 긴데 네. 이렇게 딱 잡았을 때 뭐 손톱이 걸리거나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딱 운전하는 것처럼 딱 잡아봐 옆에. 네. 약간 근데 9시 15분 잡는 게 제일 좋긴 해. 이렇게. 9시 15분? 9시 이렇게, 15분? 이렇게. 그렇게. 아니면 여기 딱 홈 있으니까 여기 엄지손가락 넣어서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리고 이게 잘 모르겠지만 이게 나름 디컷 스티어링이야. 디컷 스티어링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여기가 일자로 될까요? 여기를 딱 잘라내서 약간 이게 D 모양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약간 스포티한 젊은 그런 차에 보통 이 디컷으로 하는데 완전 스포츠카는 완전 더 극단적으로 잘라내는데 얘는 좀 부드럽게 잘랐네. 그리고 옆에 보면은 버튼들 있지? 네. 거기 말고 이거는 멀티펑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작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운전하면서 조금씩 배우면 되고, 이쪽 보면은 아까 내가 했던 거 있잖아. 후측방 경보 시스템, 네. 그리고 이게 차로 이탈 경보 시스템 같은 게 옆에 있으니까 이거 누르면은 여기 불 들어오지? 네. 이게 켜진 거야. 그리고 얘는 불 안 들어왔지? 여기 불 들어오는 게 따로 있잖아. 그래서 이걸로 키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런 게 있고, 그 아까 말했던 긴급 제동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 키고 안 키고와 상관없이. 그 애플 카플레이 한번 해볼까? 누구에게 전화를 걸까요? 전승용 기자님한테 전화 걸어줘. 전승용 기자님 님에게 전화 거는 중. 오. 그러면은 여기 딱 되지. 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오, 바로 되네? 그래도 전승용도 아니고 전승용 기자도 아니고 전승용 기자님이라고 썼네. 일단 주변에 한번 살짝 운전해볼까? 너무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안 한 지 오래됐으니까 조심조심 하면서. 아니, 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좀 한가하니까 살짝 출발을 해보자. 그렇지. 살살 밟아, 살살. 그래. 천천히 밟고 가고. 더 밟아도 돼. 여기서 과속방지턱 있을 때는 브레이크 밟고,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생각보다 더 세게 밟아도 돼. 완전히 팍 밟는 게 아니라 이게 꾹 밟는 거. 아직도 불안해? 살짝. 지금은 차가 없으니까 안 불안한데. 옆에서 차 오면은 차선 한번. 차선 아니야. 차선 바꾸려고 깜빡이 켜고 그래서 붙이고 쭉 가서 유턴. 유턴이요? 유턴. 저 유턴 못해요. 브레이크 쭉 돌려. 끝까지. 브레이크 밟고. 밟은 다음에 근데 이거
천천히. 무서워. 너무 아는 줄. 아니 이걸 유턴도 별로 안 해봐가지고. 내비게이션 보기는 편해? 네. 이게 계기판 라인하고 이게 같이 딱 그 수준에 있어서? 그냥 뭐 시야는 어때? 시야가 괜찮아요. 시야가 시야 편한 좋지. 것 같아요. 보통 면허 처음 따면은 이렇게 천천히 운전할 거 아니야. 조심조심. 네. 그러면 너무 센 차 있으면은 별로 안 좋아. 힘들어, 운전할. 딱 이 정도가 더 좋을 수도 있어. 이거 무슨 죽다 살아나는 기분이야. 이거 김다혜 뭐야? 옆에 타면은 이거야. 파킹 했지? 파킹했는데 어우, 이게 살짝 들려요. 내가 사이드를 땡기고 왔어야 되나? 지금 차 앞으로 굴러오는 거 아니야? 아니요, 확실하게 났어요. 어쨌든 잠깐이나마 이 스토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운전도 해봤는데 어땠어? 일단 잠깐 몰아봤는데 성능도 좀 괜찮았고 내비 같은 것도 잘 보이고 이거 시야도 확보 잘 되고 하니까 그리고 의외 기능 같은 것도 좀 많이 있었고 가격이 싸다고 해서 막 완전 뭐 기능 같은 게 없고 이런 게 아니고 있을 거는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필요한 것들? 처음에는 디자인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머지 것들도 마음에 든다는 거야? 네, 처음에 그냥 뭐 싸니까 디자인만 좋아도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더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긴 했어요. 뭔가 좀 가격 대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좋은 차다? 좋은 차다. 사고 싶다? 사고 싶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전승용 김다혜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 그래서 살 거야? 지금 돈 없잖아요. 뭘 돈 없어야 더 죽겠는데 너 때문에 이 고생을 근데 하고 돈을 못 있는데. 사죠 당연히. 그럼 저한테 돈 좀 빌려주시면 돼요. 야, 집 걸어서 와. 짜증나, 씨. 바이바이. 그러니까 내가 이 차 지금 시승을 왜 하는지 알아? 나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 네. 김상형 이놈이 코나에 완전 빠져갖고 맞아, 스토닉을 맞아. 완전히 진짜 우습게 보니까 이게 아, 근데 제 주변 음. 사람들도 막 코나 산 사람들 몇 명 있거든요. 근데 산 사람들은 꼭 그 영상을 봤대요. 아, 상형이. 네. 그래가지고 막 그 경고등 뜬 거 있잖아요. 아, 그거 막 주작이냐고 막. 왜 모터그래프 주작했냐고 물어봐. 우리 주작은 안 하는데. 막 주작이 야 그거 주작이지 이래가지고. 야, 솔직히 야 말해서 그게 어떻게 너 주작이냐고. 모터그래프 입사한 지 3년 반 됐잖아. 네. 우리가 막 일부러 뭘 주작하고 이런 거 없지. 우린 그냥 있는 그대로 하잖아. 없죠. 솔직히.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러니까. 차를 어떻게 조작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재수없게 우리한테 걸리는 거지. 또 영상 찍는 사람한테 만약에 그게 사진 찍는 맞아. 그러니까 영상 안 하는 사람이 그 차를 탔어 봐. 그러면은 기사로 그냥 한 줄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렇게 이슈가 안 되는데 우리는 뻔히 카메라 실시간으로 돌리고 다 있는데 담겼어. 그게 담기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조작을 해? 이제 박수 쳐. 이거 여기 카메라 이 연예인 하는 거 못 봤어? 그렇지. 왜 오늘 화장 제대로 안 먹었어? 아니요 그건 아닌데 오늘 카메라 각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진짜? 여기 여기다 대고 쳐봐. 이것도 뭔가 좀 이상하게 돼 있어. 아니야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니 이게 잘 나온다고요 이게. 때깔. 천천히. 무서워. 너무 아는 줄.